안녕하세요. 오늘의 로엠피입니다. 오늘은 성매매에 대해 장승주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성매매, 쉽게 말해 성을 사고 파는 것일 텐데요. 정확한 뜻은 무엇이고 어떤 유형이 있나요? 성매매는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약속을 하고 성교행위 등을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구분 기준에 따라서 다양하게 구분을 해볼 수 있겠지만 오늘은 업소형과 비업소형 성매매로 구분을 해서 업소형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업소형 성매매, 이게 뭔가요? 업소형 성매매는 특정 장소에서 업주에게 고용된 여성으로부터 성을 구매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 성매매 남성, 그리고 성매매 업주, 성매매 여성이 문제가 될 수 있고 우리 법에 따르면 모두 처벌 대상에 해당됩니다. 네, 성매수를 하다 단속에 걸렸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몇 가지 설명을 해보면요. 성매수 남성의 경우 애무만 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는 처벌을 피하기가 어려운 주장입니다. 성매매 처벌법에서는 성교행위뿐만이 아니라 구강, 항문 등 신체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 이런 것도 성매매에 포함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현장 단속을 피하면 되는 건가요? 실제 적발되는 남성들은 현장 단속보다는 사후에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업주들이 저장해둔 전화번호, 금전 장부 이런 것들이 증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실제 수사에 들어가면 통화 내역, 통화 기지국 조회, ATM 출금 조회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해당 남성이 성매매 장소에 있었다 이런 사실에 대한 입증이 가능합니다. 네, 그렇다면 성매매 여성이나 업주는 어떤가요? 성매매 여성의 경우 성매수 남성에 비해서는 현장 단속을 통해서 적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매매 업주의 경우에는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바디 사장을 내세우는 경우가 많을 텐데요. 만약 적발이 되면 오히려 죄질이 불량하다는 이유로 보다 엄하게 처벌될 수가 있습니다. 네, 좀 더 나아가서 성매매 장소라는 거를 알고 있으면서도 건물을 제공한 경우, 이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이게 한때 문제가 됐었는데요. 그 성매매 처벌법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도 성매매 알선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 제공자도 성매매 알선자로 처벌될 수 있고요. 또 해당 건물은 몰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 헌법재판소에서 논란이 된 적이 있었는데요. 합헌으로 결정된 바 있습니다. 네,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성매매는 어떤 형태로건 처벌을 받습니다. 이에 대한 경각심이 더욱 높아져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로엠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